흥행을 했더니 현직 국회의원이 이게 윤 정권이 개입해갖고 뒤에서 특혜로 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기류의 김대중은 개봉관이 100개고 건국전쟁은 10개였습니다. 개봉 열흘 전에. 아니, 무슨 10분의 1 상영관을 확보한 게 무슨 대통령 특혜겠어요. 예, 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적이고요. 근데 이제 영화의 컨셉이 이승만에 대한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 그럼 이제 왜곡된 거는 아무래도 과에 치우친 거니까 그걸 바로잡으려면 공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 자체가 왜곡을 바로잡다 보니까 공을 강조한 쪽으로 됐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공을 충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은 영화에서 보인 것보다 훨씬 크고 많고 감동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실은 왜곡을 바로잡다 보니까 100분이 다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한정돼서 10시간, 20시간이 아니라서 10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작품을 통해 왜곡된 걸 바로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공이 조금 강조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이 충분히 다뤄진 것도 아니고 또 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지도 않아서 이번 작품의 컨셉은 왜곡을 수정하는 거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공과 과에 대해서 훨씬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편향된 문화예술계에서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다큐를 제작하고 상영하고 흥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려웠고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할 때는 일단 후원금이 모이지 않아요. 문재인입니다. 뭐 그대가 조국, 길 위의 김대중 이런 작품은 후원금들이랑 모여서 뭐 10억, 20억 이렇게 쌓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는 후원금도 없이 발품을 팔면서 영화 제작비를 마련해야 됐죠. 근데 그 와중에 좌파는 뭐 이런 영화 처음에 제작할 때 관심도 안 가졌는데 우리 우파 쪽에서 또 이승만을 연구하는 전문가 분들조차도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 예산 갖고 이승만 다큐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우리 최고의 전문가 한 분께 김도영 감독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감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해 줄 수 없다. 또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이승만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다? 불가능한 소리다. 그건 꿈 깨라. 이 애국 진영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는데 1월 22일 날 개봉관을 10개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은 똑같은 영화관에서 100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봉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다큐. 지금은 길 위의 김대중은 오늘 벌써 김대중보다 4배 관객이 많아졌는데요.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 안 했기 때문에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보다 상영관 10분의 1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국전쟁 동지회에서 상영관을 늘리려면 광고비가 있어야 된다.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극장 측이랑 뭐 거의 협상이지만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아주 투쟁을 해갖고 결국은 그 극장에서 이제 86개의 상영관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작하고 어렵게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음 포털, 네이버, 무비 차트 이런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영화 예매하는데 이런 데에서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건국전쟁 영화 포스터를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개봉하자마자 순위가 뭐 3위, 4위 이랬습니다. 그럼 순위가 20위인 영화도 포스터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영화를 검색하면 영화 포스터랑 정보가 나오죠. 근데 이상하게 건국전쟁만 포스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다 항의 전화를 하고 댓글을 달고 그래서 아니 영화를 개봉하면 당연히 포스터는 실어주는데 유독 건국전쟁만 포스터를 안 실어줬습니다. 참 영화 포스터 한 장 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딴 데는 다 자동으로 되는데.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뭐 포스터까지 실어줬어요. 그리고 예상을 깨고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을 했더니 현직 국회의원이 이게 윤 정권이 개입해갖고 뒤에서 특혜로 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기류의 김대중은 개봉관이 100개고 건국전쟁은 10개였습니다. 개봉 열흘 전에. 아니 무슨 10분의 1 상영관을 확보한 게 무슨 대통령 특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온갖 고생을 다 해서 여기까지 왔더니 또 뭐 정권이 밀어준다 특혜다. 뭐 오늘도 계속해서 시비가 붙고 있고 계속해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그 계획이나 꿈 같은 거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냥 제가 뭐 제 마음속에만 있던 생각을 천기누설을 하자면 뭐 김도영 감독하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꿔왔던 것은 이승만 재평가를 뛰어넘어서 그건 시작이고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00년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건국을 했더니 5,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마구마구 벌어졌기 때문에요. 제가 꼭 한국인이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독교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제가 찬양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를 제가 사랑하지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승만을 강의하는 이유도 이승만을 알면은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 마음을 열고 기독교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야, 대한민국에서 애국자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연락을 하셨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재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 역사 518년을 기록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오롯이 담은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러는 단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과 과를 그대로 담은 영상실록이 있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요. 김도영 감독에게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었고요. 기독교인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낸 세력 기독교였고요. 잿더미 시체더미에 폐허해서 이 부강한 나라 세계 7대 무역국가 5대 공업국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역시 기독교가 주류였고 대세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독교적 진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